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는 추석 연휴를 맞게 됩니다. 시장은 그래서 소위 관망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기 좀 어려운 주간이고요.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 밀린 거 그런 거 비하면 우리 시장 그래도 출발 흐름들이 밀리지 않습니다. 하락했다가 지금 코스피가 10포인트가량 올라온 흐름들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줍니다. 다만 흥분할 일도 없는 또 주간입니다. 관망 장세가 짙은 주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일단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또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휴가 지난다고 해서 시장이 문을 닫거나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또 믿음을 좀 갖고 조금 여유 있게 한 주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핵심 이슈들하고요, 뉴스들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김열매 위원과 함께 건설업종, 건자재 쪽 이런 쪽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공감 10 수익펀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전 한 주가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좀 부진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는 좀 낮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기에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종목 이슈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 수익펀치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또 과장님과 함께 두 종목을 저희 열어볼 텐데요. 추격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격주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쪽이에요. 알루미늄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의 수혜가 기대된다. 동원 시스템즈 골라주셨고요. 눌림주는 반도체 소부장 쪽입니다. 식 포커스링에 포커싱하자 KNJ 얘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두 종목 들여다보죠. 동원 시스템즈요. 사실 기니 쿠데타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가던데 더 불타고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박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동원 시스템즈 많이 올랐는데 괜찮습니까? 네, 오늘 추격주는 지난 9월 1일에 말씀드렸던 동원 시스템즈를 AS 겸 추가적인 모멘텀도 발생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머니투데이 수익펀치를 즐겨보시는 투자자라면 동원 시스템즈는 20% 내외의 수익을 좀 얻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일단 강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추격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기본적으로 음식료,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에 사용되는 포장용기 대부분을 제조하는 국내 최대 종합 포장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틸과 알루미늄 캔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포장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치캔으로 유명할 정도로 금속 포장재와 관련해서 매우 뛰어난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알루미늄 관련한 매출이 동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알루미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주말에 알루미늄 가격이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2,900달러를 넘어서고 지금은 2,925달러까지 알루미늄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인데요. 일단 중국에서의 알루미늄 생산량 제한 소식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엎침대 덧친 격으로 알루미늄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인 보크사이트를 생산하는 서아프리카 기니의 쿠데타 소식은 알루미늄 수급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기니는 중국의 보크사이트 최대 수입국인 만큼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알루미늄 재련을 줄이는 와중에 알루미늄 구성 광물의 수입까지 좀 불투명하게 만들었죠. 반면에 알루미늄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많이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가볍고 튼튼한 성질 덕분에 여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서의 그 쓰임새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태양광,
풍력 등의 시장이 커질수록 알루미늄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서 골드만삭스는 알루미늄 가격이 최소 5년간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만간 3,000달러를 넘어서 3,300달러까지 빠른 시간 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고요. 물론 가격이라는 것이 올렸다 내렸다 하겠지만 알루미늄 가격 자체의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보고 있고 국내 알루미늄 관련 업체들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새롭게 시작한 알루미늄 박 시장은 그 성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알루미늄 박이라는 게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가더라도 쓰이는 소재이고 최근 LG화학, 삼성 SDI가 LFP, 즉 인산철 방식의 양극재 생산을 늘리기로 했는데 양극재 소재가 바뀌더라도 알루미늄 박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즉 그냥 전기차의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로 가든가 쓰이는 소재가 알루미늄 박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동원 시스템즈는 2차 전지 소재에 이어서 부품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완전히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원 시스템즈는 2차 전지 사업 분야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완전 리레이팅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매년 1,000억씩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는 가운데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향후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멀티플을 높게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글쎄요 지금 올라온 폭 이상의 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지난번에 7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높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상혁의 수익 펀치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20% 수익 구간 오늘 목표가 7만 원 도달했는데 8만 5천 원으로 올려잡겠다 이야기 주셨어요. 동원 시스템즈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이 눌림주에서 KNJ입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 요거에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전체 수의 50%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소부장이 요즘에 막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네, 눌림주는 KNJ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KNJ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과 반도체 공정용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죠. 작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매출이 한 65%가량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반도체 공정용 부품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KNJ는 특히 앞으로 반도체 부품 쪽의 매출 성장을 기대케 하는 회사인데요. 동사가 영위하는 반도체 부품 사업은 반도체 식각 장비에서 적용되는 이 소모성 부품인 SiC 링,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좀 제조를 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웨이퍼를 식각할 때 플라즈마 가스가 웨이퍼 표면을 깎게 되는데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웨이퍼 가장자리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링에 고정하고 보호하게 되는데 이 부품을 SiC 링이라고 합니다. 이 포커스 링의 특성상 고출력 플라즈마 환경에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포커스 링을 교체할 때마다 장비를 멈추고 챔버를 세척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체 횟수가 많아질수록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해서 기존의 실리콘 소재보다 마모성이라든지 화학성이 뛰어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반도체 쪽을 잘 아시는 분은 이거 TSK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이거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TSK가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최근에 TSK가 절대적인 강자로 있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바로 DS 테크노라는 비상장 회사가 TSK에게 제기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 특허 소송에서 TSK가 패소를 한 거예요. 물론 소송의 진행 사항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번 TSK의 패소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시장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후발주자에게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KNJ는 이 SiC 링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2016년부터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올 연말에는 신규 라인 양산 테스트를 위한 증설을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글로벌 1위
반도체 회사를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한다라고 하면 KNJ는 매출 성장이 크게 점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선까지 좀 잡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KNJ 목표가 2만 원 저희 기억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